안녕하세요. 역사쌤 김전희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오늘 한국사 완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우, 쉽지 않은 길이었는데, 자, 북한 그리고 통일 정책을 살펴볼 거예요. 그랬을 때 북한의 이러한 정치 경제 체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랑 통일 정책을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이 내용들을 구분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파트는 여타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한 문제 이상은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오늘. 자, 우선은 연대순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연대순으로 1950년대부터. 자, 정치 파트 무슨 일이 있었는가? 1950년대 혹은 40년대 후반 되었을 때 북한에는 다양한 세력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연합 정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연합 정권 형식으로 연안파, 갑산파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친구들이 북한에 이제 모여들게 됐다라는 거지. 근데 이걸 누가 나중에 우리 김일성 우리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김일성 1인 체제로 구축을 한다라는 거지. 어떻게? 숙청을 통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흡수하고 죽여버려서 김일성이 1인 체제로 만들게 돼요. 50년대 북한 정치는 요게 끝이야. 자, 통일 있겠습니까? 50년대 통일 정책이 있겠어요? 그냥 서로 극혐이지. 남한 북한 서로 극혐이지. 그냥 극혐이란 단어가 조금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딱 와닿는 느낌일 것 같아. 통일정책 없습니다. 서로 공격해서 쳐들어가려고 해요. 자, 경제 파트 살펴볼게요. 경제. 자, 북한 되게 힘들었단 말이야. 왜? 50년대 이제 6.25 전쟁 이후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됐어? 쑥대밭 됐다고. 우리나라도 피해봤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 전투기들 때문에 생산시설이 그냥 아예 초토화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경제를 부흥시켜야겠다고 생각하면서 3개년 계획을 짜게 돼요. 계획. 자, 요렇게. 연도는 굳이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쌤은 그냥 적어드리기만 할게. 요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해야 되나? 1954에서 6년 요렇게. 자, 근데 3개년 계획으로도 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발 5개년 계획을 또 실시한다고.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이런 모습. 또 이렇게 하면은 1957년이죠. 7년에서 61년까지 이렇게. 자, 근데 사실 경제개발 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돈이 있었어? 없었잖아.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 외화를 끌어다 썼잖아. 미국의 지원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그랬을 때 북한 또한 그 지원받는 세력이 어디였어요? 중국이랑 소련이었단 말이야. 큰 따거들이 도움을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우리나라는 이때 뭐예요? 50년대? 원조 경제. 얘네도 어떻게 보면 원조 경제지. 자, 이렇게 비슷합니다. 이 파트에서 제가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을 같이 혹은 정치를 조금씩 건드릴 거예요.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같이 잘 따라오세요. 자, 그랬을 때 요것만 기억하면 사실 안 돼. 더 있어.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만 기억을 하세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부터 나온다. 자, 맞나?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는 거야. 협동조합. 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협동이야, 협동. 협동하다. 우리 체육대회 할 때 같이 운동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뭐냐면은 북한은 경제 시스템이 공산주의란 말이야. 사회주의 안에서 공산주의란 말이야. 모두가 같이 일해가지고 같이 분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자는 없지만 똑같이 가난한 거야. 무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일을 해. 거기서 이제 결과물이 나오잖아. 이걸 다 같이 분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농업이든 상업이든 다 어디에? 이 협동조합에 가입을 시켜버리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이러면 큰일 나죠. 왜? 우리나라는 자유시장 경제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행한 만큼, 자기가 벌어들인 만큼 가져가는 거고, 얘네는 다 같이 일해서 다 같이 분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차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 자, 그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바로 천리마 운동. 천리마 운동. 요게 이제 자, 이렇게 해서 1956년에 이제 있었던 건데, 자, 천리마가 뭐냐면은 하루에 1000리를 달리는 말이야. 자, 우리나라 미쳤어요? 우리나라가 아니지. 북한이 이렇게 천리마를 타고 경제 발전을 하듯이 열심히 일을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프레임, 약간 슬로건 정도로 보시면 돼.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파이팅 하자, 이러한 운동이었는데 성과는 미비합니다. 왜냐면은 북한에서 약간 정신력을 강조하지 여기에 대한 서포팅을 제대로 안 해줘요. 여러분들 열정페이만 하다가 끝날 거야? 아니잖아. 잘 안 돼요. 어쨌든 천리마 운동이라는 거 있었다라는 거 키워드로 꼭 기억을 하셔라. 요렇게까지가 이제 경제 파트를 간단하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50년대 요렇게. 자, 50년대 다 끝났고요. 쉽죠? 60년대 한번 살펴볼게요. 60년대. 자, 1960년대. 글씨가 점점 이상해지네. 자, 60년대 같은 경우 정치는 딱히 볼 건 없습니다. 똑같이 이어져요. 김일성 1인 체제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통일, 여기서 조금 문제가 많이 생겨요.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선은, 빨간색으로 쓰자. 자, 우선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미국에 첩보함이 있습니다. 푸에블로호라고. 이거를 어떻게? 북한이 납치를 해버려요. 자, 푸에블로호. 맞나요? 영어 발음이라서 좀 헷갈리네. 불로호. 맞네. 불로호, 납치. 간이 커. 미국의 첩보선이었던 푸에블로호를 납치를 해버립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21 사건. 자, 121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은 영화 실미도 아니면은 뭐 효자동 이발사에서 나오는 장면인데, 실미도 첫 장면이야. 김일성이 박정희를 암살하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보냅니다. 이게 이제 실미도 사건의 684 부대, 실미도 부대의 창설 배경이 되는. 그러니까 미친 거지. 약간 이게 무슨 을사의변? 그치. 그러니까 되게 뭐야 이게. 아무튼 이게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야. 그냥 한 나라의 그래도 국가 원수를 암살단을 보내가지고 죽여버린다는 게 이게 참 그런 거죠. 더불어서 또 뭐가 있느냐. 울진이랑 또 삼척이죠. 삼척에 공비를 난파합니다. 난파. 자, 이게 뭐냐. 울진이랑 삼척, 동해 쪽으로 이 무장 공비들을 보내버린다는 거야. 그러한 사건이 이제 일어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뭐야? 다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굉장히 무력적으로 도발을 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서로 극혐해서 납치하고 암살단 보내고 무장공비 지금 보내고 이러한 모습들, 북한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접근하고 있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했는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냉전의 격화라고 쓸게. 냉전 격화. 자, 요렇게 정리를 하세요. 자, 다음으로 한번 70년대 한번 살펴볼게요. 1970년대면은 자, 요렇게 써야겠네. 1970년대. 여러분 근데 제가 써드리는데 이승만 정부 때고요. 박정희 정부 때예요. 요렇게 같이 시기 구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뭐 한능검에서도 그렇고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뭐 이 해당 시기를 놓고 여기에 맞는 통일 정책을 고르시오. 요 내용 여기 안 들어가잖아. 요 내용이 여기 안 들어가잖아.
정권별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 꼭 기억을 하셔라. 자, 70년대 한번 살펴볼게요. 70년대는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북한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났냐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뭘 먼저 설명을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그래, 일단 여기 먼저 쓸게요. 닉슨 독트린. 닉슨 독트린이 발표가 됩니다. 자, 닉슨 독트린이 뭐냐면은, 원래 이제 이 독트린이라는 건 이제 선언을 의미를 하는데, 어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데, 이 냉전에서는 이제 트루만 독트린이 있고 이제 닉슨 독트린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닉슨 독트린은 냉전의 완화를 의미를 해요. 당시 이제 중국이랑 미국이랑 우리 그래도 좀 얘기가 통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조금씩 분위기가 막 융화가 돼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이 결국에 뭐야? 냉전 격화에서 냉전 완화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랑 북한이 둘 다 깜짝 놀란 거야. 왜? 서로 지금 극혐을 통해서 본인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있었거든? 근데, 뭐야, 어떻게 된 거지? 굉장히 지금 당혹스럽습니다. 플러스 북한, 왜 위기인가? 당시에 소련이랑 중국이랑 갈등 관계를 벌여요. 북한의 큰 따가 누구야? 소련 형님이랑 중국 형님이란 말이야. 그런데 얘네가 막 중소 분쟁을 벌이고 있어. 어떡하지? 엄마가 좋지? 아빠가 좋지? 이런 상황이야. 근데 중국은 가까워. 그리고 소련은 강력한데 멀어. 북한은 굉장히 혼란 속에 빠집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역시 인생 나밖에 믿을 게 없구나. 자, 어떠한 정책을 취하느냐, 정치적으로. 바로 이때부터 주체사상이라는 게 나와요. 주체사상, 강조, 혹은 주장. 자, 주체 뭐야? 야, 너 주체적으로 살아. 내가 내 스스로의 주인인 것처럼 사상이든 종교든 정치든 경제든 북한 짱! 야, 우리 마음대로 야, 소련이랑 중국이랑 큰 형님이라고 뭔가 사회주의적인 선배 국가로 생각했었는데 아니었어. 결국에 우리가 최고야. 좀 말을 좀 과하게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 흐름은 뭐냐면은 북한 자체적으로 고립되는 모습들이 굉장히 강해져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당시 최고 존엄이었던 누가 김일성이 주석으로 취임을 하게 되고요. 주석으로 취임하게 되고 주체 사상의 내용을 담은 무슨 헌법? 바로 사회주의 헌법. 주의 헌법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지. 언제? 바로 연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1972년 한반도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어. 무슨 말이냐? 자, 요렇게까지 이제 보시는데 그 내용 기억하시죠? 닉슨 독트린이라든가 중소 분쟁이라든가 자, 이렇게 두 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72년이 왜 중요한지부터 한번 좀 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때 통일 정책을 좀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전 세계적으로 냉전이 완화가 되니까, 북한이랑 남한이랑, 어떡하지? 옛날에는 그냥 치고받고 싸우려고 으르렁거리기만 했는데, 근데 세계적인 변화가 뭐야? 냉전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어. 그러면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겠지? 그러면서 액션을 취하는 그러한 내용이 뭐냐? 바로, 남북 적십자 회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통일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야. 자, 72년에 있었던 7.4 남북 공동선언. 자, 여기에서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여기서는 뭔 내용이 있냐면은 민족 대단결, 자주, 평화. 그러니까 통일을 위해서 민족이 대단결해서 자주적으로 스스로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자라는 약속을 한 거야. 그런데 사실 이제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왜 내가 이거 강조하려고 했던 거거든,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걸 통해서 남북한은 본인들의 권력을 강화시키는데 이용을 해버린다라는 거지.
평화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 평화적인 대화가 있었느냐? 없어요. 북한 같은 경우는 뭐야? 주체사상, 사회주의 본인 주석, 최고 존엄 이렇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언제? 72년에. 우리나라는 뭐예요? 72년에 뭐 있었어? 정치 파트 딱 하면 나와야지. 그래, 유신 나오잖아. 10월 유신 나오잖아. 10월 유신 뭐야? 결국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제왕적인 성격으로 바뀌게 되잖아. 이게 뭐야 결국에? 남북한이 평화를 위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첫 시발점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서로 본인들 권력을 강화시키는데 이용을 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요렇게. 어쨌든 통일 같이 조금 봤습니다. 경제 같은 경우는 뭐 있느냐? 경제 사실 여기선 딱히 건드릴 건 없어요. 그냥 요 정도 뭐가 있냐면은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자체적으로 북한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잘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 사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를 따라가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뭐 무리한 국방비라든가 북한 같은 경우 국방비 엄청 쓰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경기 침체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북한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이렇게 같이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80년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 자, 1980년대는 어떠한 모습들이 있었는가? 자, 정치. 사실 80년대 같은 경우는 딱히 볼 건 없습니다. 김일성 체제에서 이제 김정일 승계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 자, 정치는 이 정도로 보고 통일 파트 한번 살펴볼게요. 80년대면은 우리나라 무슨 정부죠? 그치? 전두환 정부잖아. 왜 나만 갖고 그래? 막 그런 느낌인데, 자, 당시 우리나라에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전두환 정부 당시에 큰 수해가 있었습니다. 수해가 있었어. 물난리가 있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뭐 그냥 의례상 좀 있었단 말이야.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근데 북한에서 남조선 동무들 너 힘들다면서 이러면서 이제 수해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근데 굳이 이걸 받을 필요는 없거든. 근데 북한이 이걸 이제 얘기를 하니까 우리 그냥 그래? 우리 뭐 쌀 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 북한 망한 거지 이제. 북한 뭐 누가 누굴 도와주고 있어 지금. 근데 북한이 이제 이걸 도와주게 됩니다. 당시 이제 기록들을 좀 살펴보면은 북한에서 그래서 되게 많은 식량난이 있었다고 해요. 굳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네. 어쨌든 자, 북한에서 수해 지원을 우리나라에 이제 해주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나라를 도와준 거예요. 남한. 자,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물꼬가 트이는 거야. 그러면서 어떠한 이제 일들이 있었는가?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최초의 좀 강조를 해주자.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 이 친구들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게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최초의 이산가족이 상봉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전두환 정부 때 한 거야 이미. 자, 그리고 이제 예술공연단이 같이 있었다 정도. 근데 사실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내용들 좀 기억을 하셔라. 최초의 이산가족이 이제 상봉하게 되었다. 언제? 전두환 정부 때.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북한 같은 경우 당시 이제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항상 어렵습니다. 북한 경제는 어려워요. 물론 뭐 우리나라랑 이제 좀 비등비등할 때도 있긴 하는데 똑같이 못 사는 거거든.
경제 80년대 우리나라 이때 뭐야 뭐 3조 호황 막 이래가지고 엄청 막 연 10%씩 이제 경제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배 아픈 거지. 그러면서 오씨 이 남조선 갓난 새끼들 겁나 잘 사네. 부럽다. 우리도 좀 뭔가 해보자. 이러면서 무슨 정책? 합영법을 진행합니다. 언제? 1984년. 이게 뭐야? 결국에는 시장 경제를, 자유시장 경제를, 그래, 자유시장 경제까지는 아니고 그냥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문을 닫고 있으니까 너무 못 살겠는 거야. 안 되겠다. 외국 자본들 들여가지고 경제개발 좀 해야겠다 라는 노력 정도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90년대가 되겠는데요. 90년대야말로 정말 이제 통일 정책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별로 안 좋은가요? 여러분들은? 외울 거 더 생겼어. 자, 90년대. 우선 정치 파트를 보면은 김일성이 죽어버려요. 김일성이 죽어버리면서 당시 누가, 김일성 다음 누구예요? 김정일.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 자,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취임합니다. 국방위원장. 위원장. 근데 이제 그런 거지. 아버지가 주석이었는데 바로 가기에는 아버지가 너무 최고 존엄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급의 국방을 통솔하는 국방위원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글씨가 좀 안 예쁘니까 좀 다시 쓸게요. 사실 써도 달라진 건 없지만 제 기분상. 자, 김정일 국방위원장. 위원장 똑같나? 진짜. 참. 자, 어쨌든. 자, 국방위원장으로 취임을 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아들은 뭐 이렇게 좀 더 권력이 낮춰진 거예요? 아버지보다 권력이 낮춰진 거예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북한 애들이 바보냐? 힘을 그냥 분산시키게. 자, 뭐냐면은, 김정일이 이제 본인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어떠한 정책을 실시하느냐? 바로 선군 정책을 실시합니다. 선군 정책. 선군 정치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군대를 북한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놓는 거지. 군대가 제일 중요한 거야. 전 국민의 군사화, 군대의 장교화 막 이러면서 전 국토의 요새화 막 이러면서 이제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군대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고의 존엄은 누구야? 김정일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선 가장 또 이제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사안이죠. 바로 핵 개발. 시작하는 거지. 자, 어쨌든. 자, 요렇게 정치 파트 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통일 정책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 자, 드디어 냉전이, 미국과 소련이 싸우던 그 냉전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냉전 해체. 자, 냉전이, 글자가 이게 참 애매하네요. 자, 냉전이 이제 해체가 되면서 당시에 누구? 노태우 정부 때에 많은 업적들이 생겨나게 돼요. 왜냐면은 북한 입장에서도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대척점에 쓸 수 있는 미국이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우리나라랑 이제 맞다이를 뜰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누구야? 이 뭔 개소리야! 사실은 중국이라든가 소련이라든가 이러한 공산국가 진영, 사회주의 진영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90년대가 되면은 소련이 해체가 돼버려요. 그리고 동구권 국가들이 다 이제 민주화를 이룩하거나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승리를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북한 입장에선 큰일 난 거지. 어떡하지? 완전히 그냥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 전 세계적으로 본인이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남북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 같이 가입하는 거야. 그리고 남북의 대화를 여는 거지. 남북 기본 우리 합의하자. 합의서.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상호 인정한다는 거야. 서로 상호 인정. 그리고 뭐예요? 서로 쳐들어오지 않기. 얍삽하죠? 자, 상호 이제 불가침.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야. 여기 언제? 1991년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들이 다 1991년. 이렇게. 요 두 개. 자, 요렇게까지 이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김일성 죽고 김정일 같은 경우는 핵개발이라든가 선군 정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무력화를 꾀한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 자, 플러스 알파로 이제 뭐 노태우 정권이 끝난 다음에 어떤 정권? 바로 이제 김영삼 YS 정권 때는 또 뭐가 있었느냐? 드디어 이제 남북 정상이 만나는가 하면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 뭐 계획이 나옵니다. 우리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랑 김일성이랑 얘기하는 건가요? 근데 어떻게 돼? 김일성이 이제 죽고 나서 뭐야 흐지부지 돼. 그러면서 경색된다. 경색.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사실 통일정책에서 딱히 얘기할 게 많지는 않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또 뭘 볼 거냐면은, 자, 요 과정에서 제가 딱 끊겠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요 90년대 말부터 김대중 정부가 나오거든요. 근데 김대중 정부는 사실 90년대에 묻기 힘들 만큼 되게 남북 간의 관계를 막 크게 다르게 해요. 내용적으로도 많고. 그래서 다음 파트로 넘길게. 일단은 김영삼 정부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자, 북한의 경제 마지막으로 하고 이 파트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북한 여기서 이제 헬파티예요. 여기서 경제 완전 그냥 힘들어. 왜? 당시 냉전 해체됐잖아. 동구권 국가들이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뭐 소련이라든가 이러한 동쪽에 이제 있는 국가들이 완전히 해체가 된단 말이야. 동구권. 근데 누구는 강력해? 미국은 강력해. 미국 제재는 또 엄청 강력해져. 미국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미쳐 날뛰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북한에 완전히 그냥 고립된 상태에서 북한의 경제는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뭐 탈북민도 있고요. 또 북한 자체에서 경제 개발을 실패한단 말이야. 또 당시에 농사가 되게 잘 안 돼. 그러면서 이 시기를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의 행군. 뭐 여기까지 그냥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는 진짜 90년대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지금 힘든, 막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이야. 그럴 때 갑자기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러한 동화 아세요? 햇님이랑 바람이랑 어떤 나그네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내기하는 거. 그랬을 때 바람이 같은 경우는 바람을 엄청 불었는데 나그네가 막 추워 이러면서 이제 옷을 여미고 햇볕을 엄청 햇볕을 이 태양이 햇볕을 비추니까 이제 이 나그네가 더워하면서 옷을 벗잖아. 그러한 내용이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김대중 정부가 이제 90년대 말에 출범을 하게 되는데 대북 정책을 이른바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햇볕 정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김대중 정부의 그 대북 정책을 자, 그랬을 때 이 내용을 여러분들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북한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랬어? 막 고난의 행군하고 막 되게 굶주리고 힘들고 이러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때 남한에서 손을 내민다라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국가뿐만이 아니라 개인 사업가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은 돌아가신 정주영 현대그룹의 명예회장이시죠. 이분이 소떼 방문을 해요. 소떼 방문. 이게 뭐예요? 소를 500마리를 이게 데리고 가가지고 500마리인가요? 1000마리인가요? 500마리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북한에서 이제 살다가 내려올 때 소 한 마리를 데리고 왔어. 근데 이게 이제 마음에 걸린 거지. 그래서 본인이 사업을 키운 다음에 수백 마리의 소를 데리고 이제 북한으로 가가지고 이제 제가 왔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 이 북한 사람들 얼마나 배고픈데 막 소고기, 이야, 얼마나 감사하겠어 지금. 이러한 분위기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한 분위기 안에서 금강산 관광 사업이 추진이 되기도 하였다라는 거. 98년이죠. 그렇죠? 이제 1998년.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겠어. 지금 막 맨날 감자 먹고 있는데, 이 고난의 행군 당시에 막 감자 많이 먹었다고 하거든요. 감자 먹는데 소고기라니. 죄송합니다. 감정이입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통일, 이제 2000년대가 되면서 이게 이제 아주 효과를 보는 사건이 일어났으니, 바로 최초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 몇 년에? 2000년에. 요거. 그래서 이제 뭐죠? 그쵸? 자, 요 남북 정상회담. 그러니까 분단 이후에 한 번도 이제 맞잡은 적이 없었던 그 남북의 정상들이,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가지고 이제, 이 나라 통일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라는 거지. 이게 되게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그 전까지의 그러한 분단의 그 아픔 속에서 드디어 이러한 대화의 물꼬가 트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6.15 공동선언이고요. 요 안에서 이제 평화를 위시로 한 남북 통일에 대한 남북 통일에 대한 얘기들이 나누어졌다라는 거. 자, 이 내용들 안에 뭐가 있는가? 주로 우선 조속한 시간 안에 이산가족 상봉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철만은 달리고 싶다. 이제 이 남북 간의 이러한 철도를 다시 연결하자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여러분들 지금 수준에서 또 배울 만한 게 이제 뭐 개성공단을 열어가지고 우리 이제 남한 쪽에 있는 자본이 북한으로 가서 경제개발 시켜주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까지가 이제 김대중 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통일 정책 정도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김대중 정부 다음에 어떠한 정부가 나옵니까? 잠깐만. 이 얘기를 해야겠네. 자, 김대중 정부 당시에 되게 이제 통일적으로 남북 간의 관계가 되게 좋아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2000년대 초반에 1차, 2차 서해안에서 연평해전 있었다라는 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연평해전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북한이 이러한 이제 평화적인 모습도 있지만 이렇게 공격적인 모습도 같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2000년대 초에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정부는 이제 어떠한 정부? 바로 노무현 정부입니다.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는 이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계승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전에 얘기했었던 개성공단을 시작하게 됩니다. 개성공단 시작. 언제? 2004년에 요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작이라고 쓰면 좀 그러니까 개성공단
공단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 북한이랑 이제 계속해서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서 어떻게 2차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또 열게 됩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또 열게 된다. 요거 한 2004년인가요? 그렇죠? 2007년이군요. 그랬을 때 여기서는 무슨 선언? 1사 선언. 사실 이제 이때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확인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뭐 철도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깔게 되고요. 이 노무현 정부 당시에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 요렇게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김 요렇게 구분을 해 놓을게요. 자, 요렇게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까지의 그러한 평화적인 장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부터가 조금 이제 색깔이 달라져. 어떻게 달라지는가? 자, 우리 이제 2010년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10년대. 자, 2010년대. 자, 2010년대면 누구예요?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랑 박근혜 정부죠? 박근혜 정부. 그랬을 때, 자,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박이라고 쓰겠습니다. 남북 관계, 빨간색으로, 남북 관계 아주 경색됩니다. 아주 안 좋아져요. 아주. 자, 그리고선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가? 무력 도발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천안함 사건, 그리고 또, 연평해전이 아니라 이제 연평도 또 포격 사건. 글씨가 점점 이상해져요. 사건 등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때 이제 북한 정권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김정일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김정은, 지금 친구죠? 김정은 체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는 경제와 핵을 같이 경진 노선이라고 하거든요. 격렬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와 핵, 그러니까 무력과 돈을 같이 가져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남한을 계속 도발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랬을 때 이명박 정부랑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이 북한이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간은 없지만 문재인 정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재인 정부까지. 사실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근래 들어서 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통일 정책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기억할게요. 자, 제가 마지막 수업이니까 한번 무릎을 꿇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 여러분들 세계의 P, 3P만 기억하면 돼. 뭔 소리야? 뭐 개소리야. 자, 뭐냐면은 북한이랑 다시금 이러한 평화적인 모습들이 보여요. 그랬을 때 3P가 뭐냐? 자, 도시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니, 도시 이름은 아니지. 자, 평창 동계올림픽 때 2018년이죠? 2018년 때 북한에서 선수단을 파견을 해. 물론 우리나라에 그런 물밑 작업이 있었겠지. 그러면서 뭔가 평화에 대한 프로세스가 조금씩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언제? 이후에 판문점 선언 언제예요? 이제 판문점 선언 이제 4월인가요? 딱 그랬을 때 이제 2018년 판문점에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랑 저 이제 김정은이랑 같이 만나는 모습.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평양으로 가게 되잖아. 그러면서 막 뭐 유행어도 막 나오게 되고 막 뭐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평양에서 또 만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창, 판문점, 평양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평양으로 가잖아. 그러면서 이제 평양에서 공동선언을 이룩하잖아. 공동선언. 자, 이러한 내용까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사실 평가를 뭐 지금 내리기는 좀 이르긴 하지만 주요 사건이었기 때문에 평창, 판문점, 평양, PPP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통일, 북한과 통일 정책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진짜 이렇게 구석기, 신석기부터 이제 쭉 해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좋은 수업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